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총 치료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 치료도 한 번에 끝나고 치료 기간도 줄고 그만큼 아이와 부모의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치료법이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숙삭TV의 교정과 전문의 조명주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인비절라인 퍼스트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이유는 인비절라인 퍼스트를 포함한 조기 치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기다렸다가 영구치가 다 난 다음에 한 번에 교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바로 소아교정 무조건 인비절라인 퍼스트로 치료하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 치열의 발육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을 보시다시피 우리 치열은 보통 만 6세부터 영구치가 나기 시작해서 13세쯤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정치료는 모든 영구치가 다 난 후인 13세 이후에 시작하는 게 정석이죠. 그러면 1차 교정은 뭐냐? 일부 아이들은 영구치가 다 나기 전에 이상 징후가 보여서 조기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가 거꾸로 물린다든지 치열의 비대칭이 심하다든지 하는 제한된 경우에서죠. 문제는 이렇게 조기 치료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나오는 영구치가 스스로 이상적인 위치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영구치가 다 난 다음에 한 번 더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교정하는 경우에 이를 1차 교정, 2차 교정이라고 나눠서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번만 해도 되니까 1차 교정이라는 게 없고 일부 특정한 경우에만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교정이 필요한 거죠. 인비절라인 퍼스트는 바로 이런 1차 교정만을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인비절라인사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유치가 몇 개 이상 남아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자세한 기준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대략 만 6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1차 교정의 특성상 치료 기한도 18개월로 짧죠. 대신에 장치 비용이 청소년용 인비절라인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저도 인비절라인 퍼스트를 이런 일반적인 사용법대로 1차 교정에 사용하고 영구치가 나면 2차 교정을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진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비절라인 퍼스트의 활용법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인비절라인 퍼스트 하나로 영구치 교정까지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요즘은 처음 치과에서 퍼스트를 권유받은 부모님들이 이게 뭔지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비절라인 퍼스트 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중 많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급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바로 인비절라인 퍼스트가 가능한 나이 한도 내에서 최대한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아이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만 10세에서 11세 정도가 되겠죠. 그때까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다가 퍼스트로 처방이 안 되고 청소년 장치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 바로 직전 딱 그 마지막 순간에 퍼스트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비절라인 퍼스트 비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유치가 다 빠지고 모든 영구치가 자연스럽게 다 명출이 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인비절라인 퍼스트 추가 장치를 만들어서 영구치까지 완벽하게 교정을 해주면은 어떤 병원에서는 1차, 2차 두 번에 나눠서 해야 할 치료를 한 번에 그리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는 돌출을 개선을 목적으로 내원을 했는데 상악의 돌출이 너무 심해서 상악의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환자는 빨리 시작하길 원했고 시야 맹출을 봤을 때 퍼스트 처방이 가능했고 또 영구치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 앞에 말씀드린 그 시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퍼스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발치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다시피 잘 마무리가 됐죠. 자, 어떤가요? 만약에 이 환자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찍 시작을 했다면 결국에는 2차 교정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고난도 치료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째, 의사의 정확한 시기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바로 지금 1차 교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하는 게 더 나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치아가 삐뚤다든지 하는 문제가 보일 때 치료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효율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한데요. 퍼스트는 치료 기한이 18개월로 짧기 때문에 치아 이동이 정말 빈틈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될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의 클린책 디자인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자의 협조도 중요하죠. 그 세 번째 핵심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려면은 퍼스트가 처방이 된 나이는 늦으면 늦을수록 좋을 거고, 또 치료 기한은 길면 길수록 더 나중에 나는 연구치를 완벽하게 교정할 수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몇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비전라인 퍼스트의 기준을 넘어선, 원래는 청소년 환자로 처방을 해야 되는 환자도 퍼스트로 처방을 넣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18개월인 치료 기한을 24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치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병원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기까지 하죠. 치료 비용은 절반 수준인데 의사의 노력과 정밀함은 2배 이상이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총 치료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 치료도 한 번에 끝나고 치료 기간도 줄고 그만큼 아이와 부모의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치료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이 가능한 경우다 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인비전라인사에서 제가 교육을 할 때도 선생님들께 이렇게 하는 방법을 꼭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비전라인 퍼스트 정말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너무 남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만 사용하면 저도 제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치료입니다. 결국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의사의 실력과 마인드에 달려있겠죠. 여러분 주변에서 인비전라인 잘하는 치과를 찾고 싶으시다면 이전 영상도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